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최근 들어서 홍나원이라는 중국집이 문을 열었다. 아주 핫한 메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애송이 짬뽕, 두 번째가 배신 탕수육이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어TV 정치독해 김진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국회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일 밤마다 지금 연일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고 있는 이 국회 상황, 간단 명료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걸 바라보는 보수진영의 사람들 마음이 요즘 복잡합니다. 불과 3, 4월만 해도 서로 좋아가지고 어깨동무하고 난리 구지였던데 이게 100일도 안 돼가지고 서로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은 한동훈과 반한동훈의 딱 양분돼가지고 모양이 좀 이상해요. 특히 한동훈의 반대쪽에 서 있는 핵심 두 분,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두 달 전에 한동훈 위원장 제발 우리 지역구에 와달라고 했던 사람들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치가 희한합니다. 여기에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최근 들어서 홍나원이라는 중국집이 문을 열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중국집에는 아주 핫한 메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애송이 짬뽕, 두 번째가 배신 탕수육이랍니다. 이 소문 듣고 막 찾아온 사람들이 개발 화환도 보내고 했는데, 화환 중에 눈에 띄는 게 용산 쪽에 무슨 꽃집도 있고 그렇대요. 꽃들이 막 진을 쳤는데 막상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애송이 짬뽕, 배신 탕수육 맛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업했을 때 잠깐 쳐다보다가 손님들이 그 메뉴를 안 찾는데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 양상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깃발을 들고 나선 사람이 홍준표인데, 한동훈 한 놈만 패기로 그냥 작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동훈 패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그런 뉴스 나오면 지겹거든요. 저 양반 또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별 뉴스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세론, 의대한이라고 하죠. 의대한이 확대한으로 옮겨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가시화됐고, 최상병 특검은 어차피 통과될 것이고, 용산에서 또 최상병 특검은 아마 제의 요구할 겁니다. 흔히 거부권이죠.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받아치기 할 것인가, 그 묘수를 한동훈이 내놨는데 나경원과 원희룡이 배신자 프레임을 덮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신자 프레임이 좀 웃기지 않아요? 원희룡이 배신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사 시절에 국민의힘 배지 떼고 출마했잖아요. 박근혜 탄핵에 제일 앞장섰잖아요. 나경원 원내 의원이 아니라서 당대표 힘들다. 자기 당대표 도전할 때 원내 의원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원외였잖아요. 이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 여기에다가 홍준표까지 가세된 이런 상황들은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구태의연하다.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회초리를 얻어맞았거든요. 회초리의 상처가 채살이 돋아나는데 사용돼야 되는데, 경상도 말 사투리 좀 씁시다. 따까리 앉았는데 따까리 앉았다고 지금 히어 파고 있어요. 이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여당의 선거를, 당대표 선거를 하면은, 앞전에 울산 출신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 될 때까지도 친윤 프레임으로 계속 이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정권 초기였으니까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결정적으로 총선에서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친윤, 용산과의 친화력, 악수, 잘 지내보겠다, 협력하겠다, 이걸로 국민들한테 한 대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걸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들고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동훈이 꺼낸 카드가 변화. 예를 들어 특검을 수용하는데 우리 방식으로 수용해서 주도권을 갖고 가자.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당황해한다. 김건희 프레임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다음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김건희 프레임에 갇힐 것이다. 어차피 김건희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 희망이 없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자 하는 쪽이 한동훈의 프레임이거든요. 한동훈은 그런 부분들을 다 안고 가면서
선거를 이끌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함께 가겠다는 그런 쪽이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나경원이나 원희룡 같은 쪽은 그런 걸 계속 끄집어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분탕질 하려고 드는 것이고, 한동훈은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눈에 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놨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게 뉴스가 될까요? 전혀. 왜? 민주당의 개딸, 민주당의 친명, 이런 쪽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은 민주당에서 뭐든 다 해봐라. 당신은 지금 용산만 안 갔지 국회도 장악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거의 황제급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어차피 흥행은 어렵거든요. 최대한 이재명 당대표 모시기로 지금 바뀌는 거죠. 아마 다음 정권 잡으면 또 청와대 다시 복귀할 겁니다. 청와대로 잘 모셔놓겠다, 이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그게 이제 좀 쭈삣쭈삣하거든. 왜? 모양새가 이상하잖아. 이거는 뭐 저기 북쪽에 있는 김정은, 김일성 체제에 비슷하게 뭐 그냥 1인 체제로 옹립하는 것 같고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자꾸 뭔가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끼워 넣기 위해서 이인영도 이야기했다가 뭐 지금은 또 김두관 이야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 덜러리 서가지고 피에로가 되라는 건데, 코에 빨간 거 붙이고 막 춤추라는 건데, 그렇게 할 만큼 나이도 어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광대놀이가 그냥 이야기만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를 만드는데 하나도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전단계 행사로서 극대화될 것이다. 7월은 휴가철이고 정치 상황 복잡한데, 우리 UTV 정치독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정치 이야기 잠깐 잊어버리고 휴가 좀 가셨다가 이 여름 푹 지나서 한참 더위 끝난 다음에 8월달쯤에 좀 정리된 다음에 또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